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100만 원의 이자가 생겼다면 20만 원만 찾아 쓰고 80만 원을 그대로 놔두는 형태입니다. 독일은 92%고요. 핀란드는 79%입니다. 근데 이제 목재 자금률이 한국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거 좀 추가로 더 업데이트된 자료는 18%에도 지금 있는 축적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목재 임산물 같은 경우, 저는 사실 비목재 임산물이라는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재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식약용 임산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식재료, 또 바이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가 관심 갖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고, 그다음에 잘 아실 텐데요.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근데 인제 자작나무 숲이 속한 지역은 인제읍인데, 인제읍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441억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신문기사에 찾아보니까 따로 대응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제선축병이 걸려서 나무가 죽고 숲이 쇠퇴하면 산불 피해 위험이 높아지고, 산불이 나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산불이 나니까 숲의 기능이 제대로 못하니까 여름에 다시 산사태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나면 또 황폐해지니까 또 병해충에 취약해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제 뉴스 보면 단연 일본은 LA 산불이죠. LA 산불 보시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방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산불이나 산사태 피해 통계 보시면 521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에서 23년 평균을 보시면 2,513건으로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재선축 피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는 말할 것도 없죠. 작년에 최고로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에 산림과 목재는 대규모의 탄소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감축 수단이 됩니다. 사실은 토양이나 해양처럼 더 크게 산림에 탄소 흡수에 작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탄소 흡수를 더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토양을 어떻게 해가지고 더 늘릴 수도 없죠. 다만 산림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롭고 창의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규제도 완화하고 더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보호해서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자. 이를 통해서 첫 번째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림재난 방지법을 중심으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저희 이제 대응 방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 부처로 해서 그 대응책으로 지금 저희가 군대에서 쓰는 전술 차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진화차를 새로 개발을 했는데,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서 현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사각지대를 이제 스타링크 같이 민간 상업 위성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해소하는 그런 전략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재난 모니터링도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산악 기상망을 더 확충하고 빅데이터 등 AI를 활용해서 산불 예보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여, 그리고 국제적으로 선진 산림 정책을 활용해서 산림 협력을 더 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탄소 흡수력이 높은 수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고요. 이와 맞물려서 조림수종이 지금 78개 조림수종이 있는데, 조림수종도 개편할 계획입니다. 아마 연초에 내용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미국 산림 산불이 난 거를 탄핵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대원들 귀국하는 비행기에 올라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LA 산불 보면 저희가 산불차만 아니면 가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산불 진화 기술이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립수종 개편과 종자 생산 기반 구축을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종별로 명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산림청에서 저희가 가칭 산지은행 제도를 지금 이미
법안 자기가 필요한 인지를 산지은행에서 찾는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임업인이 주도하는 산림 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유림이 아시는 것처럼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산주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산림 경영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보조금만 주고 끝났는데 앞으로는 산주가 직접 자기가 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5일에 광고를 좀 드리면 3월 5일에 산주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경영의 산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산주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장 방문 같은 거 관광지 방문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산림청에서는 그 관광 자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산업화나 소득이 되는 부분들은 지역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가 맛집이나 또 숙박 정보들을 같이 연계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부분은 민간시장 육성과 신산업 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를 해서 민간의 산림 부분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외 산림 탄소 축적 증진 사업, 레드 플러스 사업에 대기업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안내를 해드릴 계획이고, 특히 이제 산소 감축량 등 투자 성과를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기술업이라든지 산림복지 전문업 등 민간 시장의 진출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늘봄학교를 했는데 산림 부분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또 앞으로 첨단 산업, 고성능 임업기계를 지금 들여오고 있는데 이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해서 첨단 임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레드에 관심 갖는 사업들의 회사들한테 재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민간 부분의 ESG 차원에서 산림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산림기술 인력의 민간시장 진출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에다 얘기해보면 우리 시니어들 중에서 해외에 나가서 기술 자문이라든지 전문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10억 그루 나무 심기, 여러 개도국에서 이렇게 나무 심기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광산에서만 있지 나무 심는 기업이 없어서 나무를 어떻게 심는지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과학원에 퇴직하신 분들 또 산림 부분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몽골에 파견을 지원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지구를 푸르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산림복지 전문업의 범위를 확장한다든지 산림기술 분야의 교육 체계를 확장해서 더 많은 업역에서 우리 산림 부분 기술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림 전략연구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연구부장님 무대 위로 모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봤냐면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괜찮았습니다. 수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출을 얼마나 했냐면 1,419억 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44%가 늘었는데 이 실적은 2022년에 기록한 반도체 수출 최대치를 넘어서 100억 달러를 넘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한 해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했던 그 내용이 대만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걸 극복하는 게 아니라 최대치를 기록했으니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겠 이 정도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에 2.2%보다는 조금 낮은 1.9%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호조를 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임금률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을 봐서 경제에 좀 더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가계부채가 높고 고령화에 따른 적용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이 인구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 노동은 인구계청이 2023년에 추계를 한 5,124만 명이라고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
당초 통계청에서 23년에 예상할 때는 5,200만 명으로 작년 인구를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불과 1년 채, 한 2년 채 되지 않는 그 기간 내에 급격하게 인구가 줄었다는 걸 이 5년 산촌 인구는 보고 있다는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시 전망치는 한국은행에서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전망을 2 내지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의 감소를 자본으로 극복하려는 우리 경제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설 투자에 대해서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건설을 따로 이렇게 또 PPT에 담은 이유는 건설이 목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24년에는 200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올해 투자되는 건설 투자액은 24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소폭 감소한 30만 3천 톤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식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아시다시피 봄철에 가면 잦은 비가 굉장히 자주 내리는 걸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폭염, 고온 현상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감소를 하지 않을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가격이 오른 그 상승분이 생산량의 감소분을 상회해서 금년도 임업소득은 6.3%에서 탄소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7,456만 7,001로 17억 원 정도로 지금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및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오래 해주시지 않는다면 정원 산업의 빈도도 잦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림 위험 예보 시스템과 확산 예측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해서 그 정확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을 지자체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측 가능한 자원 조성이라고 해서 기존과 다르게 산림을 조성할 때 생육 예측 모델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수종별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화재로 인해서 이탄지가 굉장히 소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소실되고 관리가 안 되는지를 봤더니 이탄지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동남아 분들이. 그래서 이탄지의 그냥 명목적인 가치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모델을 제시하는 지금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